안녕하세요. 에어테이블로 가계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가계부를 열심히 썼다고 가정을 하고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사용한 시간, 구매한 물건, 아이템, 구매한 금액, 이 돈을 쓴 사람, 가족이 5명 있다고 가정하고 5명의 이름이 나오고요. 지불수단은 카드인지 현금인지, 또 아이템의 분류는 전자기기인지 사체품인지 보험료인지 생활용품인지 이런 등등의 분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GPT-4의 데이터 애널리시스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항목을 주면서 데이터 500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가짜로 만들어낸 데이터입니다. 자, 에어테이블로 가서요. 새로운 베이스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스크래치에서부터 시작하기. 우리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잘 기록을 해놨다고 하고 그걸 에어테이블로 옮긴다면 이 필드부터 먼저 맞춰줍니다. 첫 번째 필드는 속성을 시간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트, 타임도 포함을 시켜주고요. 타임을 표시하는 형식은 24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맞춰줬고요. 두 번째는 아이템이 되겠고요. 싱글 라인 텍스트 하면 되겠죠. 금액이고요. 금액이니까 화폐 단위 커런시로 선택을 해주고 달러 표시는 지워주고요. 소수점 0, 천 단위 구분 기호하고요. 그래서 금액 표시해줬습니다. 사람은 싱글 라인 텍스트로 해놓겠습니다. 지불수단, 아이템, 분류.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전체를 복사를 하고요. 501번까지 하면은 500개가 되겠죠. 이렇게 밀어 넣으면 500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쭉쭉 해서 12월 28일까지 해서 총 500개의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 가계부를 그간에 이렇게 충실하게 썼다고 가정을 하고요. 지금부터 가계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지를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계부니까 편안하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얼마 썼다라고 기록을 쭉 쌓아놨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몇 월 달에 쓴 건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계부를 이제 월 단위로 쓰니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추가를 해서 여기 시간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데 이 값들 중에서 몇 월 달인지만 잘라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2023년 데이터니까 며칠인지는 무시하고 이제 월 단위로만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시간, 월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요. 함수를 써야 됩니다. 포뮬러를 선택을 하고요. 시간이라는 데이터에서 월만 잘라내는 함수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데이트 타임 언더바 포맷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우리가 이 필드 값, 시간이라는 필드 값에서 가져오면 되죠. 그럴 경우에 이렇게 중괄호를 해주면은 이 테이블에 있는 이 필드 값들 이름이 쭈르륵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시간이라는 필드명을 선택을 하면 이 필드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YYYY, MM, DD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대시로 연, 월, 일 표시가 이렇게 추출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몇 년인지는 빼고 몇 월인지만 보면 되기 때문에 MM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두 자릿수에 월만 이렇게 1월달 표시가 되고요. 1월 28일까지 1월 데이터가 오고 2월 1일부터는 2월이라고 옵니다. 01, 02이 돼 있으니까 약간 허전하죠. 뒤에 월이라는 단어도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월이라는 단어도 같이 붙여달라. 그런데 콤마만 찍는다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concat date 이 함수를 넣어주면은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값과 뒤에 있는 값이 합쳐진 단어가 자리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01월, 02월 이렇게 만들어졌죠. 우리는 이제 월별 지출 금액을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형태는 그룹입니다. 테이블 안에서 보기를 변형할 수 있는 수많은 메뉴들이 여기 있는데 그 중에서 그룹은 특정 필드 값을 그룹을 지어서 보여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월별로 보겠다. 그러면 이제 시간, 월이라는 필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1월이라는 그룹 안에 1월 달에 해당되는 데이터들만 다 들어오고요. 2월이라는 데이터로 넘어가면서 2월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편리한 게 여기 카운트 2월 달에 총 51건의 지출 내역이 있고 금액의 합계가 257만 3,800원이다. 이런 서브 토탈의 개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접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보기가 아주 편합니다. 여기 점점점 눌러서 콜랩스 올 누르면 월별로 다 이렇게 접어졌기 때문에 몇 월 달에 총액 얼마를 썼다 이런 집계들이 편하게 잘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룹을 해제를 하고 이 첫 번째 필드를 전체 지출 내역 이름을 지어주고요. 이 뷰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 월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다가는 이제 월별로 해놓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전부 다 접어놓고 이 전체 지출 내역의 데이터는 필요할 때마다 업데이트를 하고 혹시 실수가 있었다면 수정도 하고요. 그렇게 반영을 하면 이 월별이라는 그리드 뷰에 생긴 건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생긴 게 아니라 똑같은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단순히 보기 화면만 이렇게 바꿔준 거기 때문에 전체 지출 내역에서 데이터가 바뀌면 월별 여기서도 데이터가 다 실시간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몇 건이고 총 지출이 얼마다 라는 게 지금 이렇게 집계가 되었고요. 만약에 지금 7월 중순쯤이다. 그럼 올 한해 이제 6월 달까지의 건수와 금액을 쭉 보면서 7월 현재 어느 정도 쓰고 있다. 이번 달은 15일밖에 안 됐는데 이미 너무 많이 썼네. 좀 아껴야겠다.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월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보고 싶다. 그러면 그리드 뷰를 하나 또 추가해서 개인별 이렇게 추가를 하면 되고요. 그룹하는 조건을 사람 이름으로 해주면은 역시나 이렇게 전부 다 콜랩스 올 해주면 박지성 얼마, 손흥민 얼마, 이강인 얼마, 이천수 얼마, 황선홍 얼마 이렇게 개인별로 1년 토탈 얼마를 썼다 알 수 있죠. 총 몇 건이고 총 얼마를 썼다. 이강인 121건 646만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개인별로 월별로 다 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를 또 추가하고요. 개인별을 더 우선으로 하고 그 밑에 월별로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룹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별이 더 먼저니까 사람 이름을 고르면 이렇게 개인별로 박지성이다 손흥민이다 이렇게 개인별로 먼저 만들어지고요. 밑에다가 add 서브 그룹 해서 월별을 또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그룹이 두 개 다 먹혀서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박지성을 찍으면 박지성이라는 사람이 1월달에 9건 33만 6천원, 뭐 2월에 15건 75만 3천원 이런 식으로 월별 기록이 나오죠. 순서를 바꿔서 월별로 총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고 그 안에서 개인별로 얼마인지를 보겠다 라고 하면 그룹의 순서가 달라지죠. 월별에 개인별 이런 식으로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이름을 정해주고요. 월별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밑에 서브 그룹으로 사람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잡히겠습니다. 1월달에 51건의 총액 이만큼이다. 그리고 세부 내역을 보면 개인별로 이제 몇 건에 얼마를 썼는지가 보기 쉽게 펼쳐지겠습니다. 근데 가계부라는 게 이렇게 사람별로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아이템의 분류 이런 카테고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엑셀 같은 데서 다 받아왔을 때 이 필드의 속성을 싱글 라인 텍스트가 아니라 싱글 셀렉트 같은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싱글 셀렉트는 선택할 수 있는 값들을 미리 다 정해준 다음에 이 필드 값 입력할 때는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르도록 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기존에 있던 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는 경고창이 뜨고요.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값은 똑같아요. 원래 이 자리에 텍스트로 손흥민 이렇게 있었는데 싱글 셀렉트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드롭다운 목록이 나타나서 5명의 이름이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손흥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내가 손흥민을 선택했다 라는 데이터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지불수단 쪽도 싱글 셀렉트로 바꿔주면 현금 카드가 목록이 만들어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놓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아이템 분류도 마찬가지 싱글 셀렉트로 해줄 수 있고요. 요거를 빼면은 전부 다 흑백으로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 이제 컬러 코드를 넣어주면은 색깔을 선택할 수 있죠. 컬러 코드를 넣어주면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포뮬러를 이용해서 만든 거라서 이렇게 컬러 코드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개개인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목록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서요. 개인 이름이라고 목록을 아예 분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에 아까 봤었던 황선홍, 이천수, 박지성, 손흥민, 이강인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오고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연락처 같은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뒤에 필드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목록을 따로 만들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 지출 내역에서 사람 이름을 지금 선택을 하는 건 이 테이블 안에 5개의 목록이 만들어지면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겠다. 링크를 하겠다. 그러면 테이블을 고르라고 합니다. 어느 테이블이냐? 여기 개인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이다.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연결 구조가 또 바뀌니까 이런 경고창이 뜨고요. 잘 읽어보시고 컨펌을 해주면 데이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자리에 박지성, 황선홍, 이천수,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똑같지만 여기 박지성이라는 단어가 이쪽 개인 이름 테이블에 똑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그 레코드를 선택을 했다라고 링크를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을 때 이렇게 별도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링크 걸 때 하나하나 다 새로 걸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잘 맞춰 넣은 다음에 변환을 해버리면 자동으로 링크가 이렇게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너무 편하죠. 그래서 만약에 연락처 같은 거 한 줄 더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요 개인 이름이라는 테이블에 있던 요 연락처, 요 자리에 있던 정보들이 여기도 이렇게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룩업해서 찾아온 거랑 똑같죠. 이거는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이렇게 개개인 단위로 이름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이쪽 지출 내역이라는 테이블에서 누가 지출한 건지라는 이름에 링크를 걸었기 때문에 누가 지출했냐라는 이 개인 이름 테이블로 오면은 어떤 항목의 지출 내역이 연결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똑같이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약간 넓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디움으로 해서 이렇게 톨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황선홍이라는 이 레코드에 아주 많은 지출 내역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에서 주는 합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출 총액 합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롤업이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고요. 롤업이라는 걸 고르면 어느 거를 찾아올 겁니까? 물어봅니다. 어디를 소스로 해서 롤업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테이블 1 여기를 선택한 거죠. 여기를 선택했다는 게 곧 여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 황선홍이라는 레코드에 합계를 구할 건데 어디를 참고할 것이냐? 이 테이블 1이라는 테이블을 참고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테이블에 가서 무엇을 합칠 것인가? 금액을 합쳐야죠. 총 지출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금액을 합치겠다 하면 합계를 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sum values라는 함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create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황선홍이라는 사람의 1년치 지출 총액은 553만 원이다. 이렇게 집계가 된 거죠. 아까 여기 전체 지출 내역에서 황선홍이라는 사람의 지출을 개인별로 보면 553만 3,900원. 요 금액이랑 똑같은 결과를 이런 식으로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전체 지출 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지출한 사람 이름에 황선홍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만 추린 게 요거인 거고요. 여기 개인 이름 테이블에서는 이 황선홍이라는 사람 이름이 지출했다라고 링크를 걸고 있는 모든 지출 내역들, 이게 이제 수십 건이 될 건데 이것들의 총 합계가 이만큼이다 라고 집계가 된 겁니다. 지출 건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지출 건수도 마찬가지 롤업으로 구하면 되고요. 똑같이 테이블 1에서 가져올 건데 어떤 테이블을 가져올 거냐? 뭐 금액을 가져와도 되죠. 어마운트를. 근데 썸이 아니라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밸류가 몇 개인지를 카운트하겠다. 이렇게 해주면 황선홍은 105건, 이천수는 89건. 확인해 볼까요? 개인별로 봤을 때 황선홍은 105건, 이천수는 89건. 똑같은 데이터죠. 이렇게 건수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지출 총액을 필드를 하나 복사를 하고요. 우클릭을 하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요. 총액이 아니라 01월 달에 지출만 보겠습니다. 롤업을 하고 테이블 1에서 금액을 다 더하는 것은 맞지만 조건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only include linked record. 요런 데이터만 포함을 하겠다. 어떤 거냐? meet certain condition.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만 합계를 하겠다라고 조건을 걸어 줍니다. 조건을 뭘 걸까요?
월을 걸면 되겠죠. 시간 월 is 01월. 아까 우리가 mm으로 표시했고 concatenate 함수로 월을 붙여줬기 때문에 01월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값들만 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눌러주면은 1월달의 합계만 이렇게 나왔죠. 여기 제목은 식별하기 편하도록 01월 제가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요거를 듀플리케이트 필드를 하나 복사를 해서 이거를 2월 이렇게 바꾸고요. 시간 월이라는 필드 값이 2월인 것만 더하겠다. 그러면 2월달 합계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마저 다 만들면은 12달치에 대한 표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편한가요? 여기 전체 지출 내역에서 잘못된 게 있어서 취소를 했다, 변경을 했다, 또는 이거를 뭐 황선홍이 계산했는데 이게 황선홍이 계산한 게 아니라 이거 사실은 뭐 이천수가 산 거였다, 이천수가 황선홍한테 사주기로 한 거다, 그래서 돈은 이천수가 낸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레코드 단위로 수정을 하면은 그 결과가 바로 실시간으로 여기에 다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막 쫓아다닐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가 연결되는 구조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두고두고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을 연중에 관리를 할 때는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는 자리가 필요하겠죠. 맨 마지막에 500개 이후에 501번째 레코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할 수도 있겠고요. 28일날 밤 9시 27분에 신발을 샀다, 6만원에 샀다, 누가 샀는가, 그러면 링크 투 레코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가 뜨면은 이 중에서만 고를 수 있습니다. 이걸 카드로 샀고요. 신발이니까 생활용품을 해두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전체 지출 내역은 나만 보고 돈을 쓴 사람들한테는 이 전체 데이터를 보여주기 싫을 수도 있죠. 관리의 권한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그럴 경우에 우리는 여기서 폼을 만들어 내고요. 폼을 만들기를 하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데이터 테이블에서 있던 입력 필드 값들이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됩니다. 시간을 입력해야 되고, 아이템이 뭔지를 입력해야 되고, 금액을 입력해야 되고, 지불 수단과 아이템 분류를 입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사람 이름이 없죠. 박지성이 쓴 건지 손흥민이 쓴 건지 그게 없죠. 그러니까 링크해서 다른 테이블에서 고르게 되어 있는 애들은 디폴트로는 여기 안 뜹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설정에서 필드 값 설정을 보면은 5개는 표시가 되어 있고 사람 이름은 이렇게 히든으로 가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보여줘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사람 이름도 폼에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add record라고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링크이기 때문에 이미 링크되어 있는 그 목록, 사람 5명의 이름, 거기서 레코드를 선택하도록 이런 버튼이 뜹니다. 그래서 이 폼을 퍼블리시를 해보겠습니다. 폼이 만들어지고요. 이 폼을 뭐 웹에 있는 누구나 보게 만들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카피 링크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 링크 주소로 다른 웹사이트에다가 노션 같은 데다가 인베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링크를 받은 사람은 요 폼에 접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구글 폼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new table 1이라는 폼이고 여기다가 시간을 입력을 하고요. 12월 29일 아이템 신발을 하나 또 사겠습니다. 금액 12만원, 지불수단은 우리가 싱글 셀렉트로 해놨기 때문에 카드냐 현금이냐 이렇게 똑같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현금이다. 아이템의 분류는 생활용품이다. 싱글 셀렉트는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고 사람 이름은 싱글 셀렉트가 아니라 링크 투 레코드였죠. 그러면 이렇게 링크 되어 있는 테이블에 나와 있는 필드 값들 5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강인이다. 서브미트 제출을 하면은 또 새로운 결과값 한 개 더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링크를 줄지 말지는 우리가 설정에 나오고요. 이렇게 제출이 되고 나면은 아까 우리가 500개의 데이터가 원래 있었고 에어테이블에서 501번째 데이터 이거는 에어테이블에서 직접 입력을 했었죠 우리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링크를 통해서 누군가가 폼에서 작성을 하면 502번 데이터가 이렇게 날짜, 시간, 아이템, 가격, 누가 산 건지, 현금인지, 카테고리 뭔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여기 12월 달은 함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12월로 생겼고 이 502번 데이터가 추가가 됐으니 여기에 12월 달 지출 금액에도 반영이 되었을 거고요. 개인 기록에서는 이강인 이름의 지출이 추가가 되었을 거고요.
개인 이름 테이블에도 가보면 여기에 링크되어 있는 데이터, 이강인 이름 밑에 링크되어 있는 데이터가 맨 마지막에 12월 29일 데이터가 추가가 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12월 29일 신발 12만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죠. 그 금액은 여기 총액에는 반영이 되었을 거고요. 12월 달이 있었으면 12월 달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겠죠. 자, 이렇게 에어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뷰 기능을 활용을 하고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링크를 하는 기능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시간을 다루거나 하는 이 함수 기능도 활용을 하고 싱글 셀렉트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가계부 지출 내역을 손쉽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